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재단에 19년째 일하고 있는 정태용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환경재단은 이제 2002년도에 처음 설립이 된 공익재단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환경 전문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재단의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2002년 저희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환경 관련된 NGO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슈를 찾고 문제제기를 하는 운동 성향이 짙은 환경단체들이 많았고요. 그런 단체도 물론 필요하지만 미래의 기업들과 정부 지자체와 함께 좀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 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신 저희 최열 이사장이 2002년도에 만드신 그런 재단입니다. 저는 2003년도부터 이 재단에서 일을 해서 한 19년 정도 됐는데요. 막내 때부터 일을 한 케이스여서 다양한 실무 일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처장이라는 타이틀로 전체 부서의 관리,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ESG 경영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지 않고요. ESG가 원래 한 2000년도부터 나온 용어고 오래된 용어인데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핫해진 단어가 됐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제 목표로 삼는 그런 주제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창립 때부터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왔어요. 근데 ESG가 이제 광풍이 된 이 시점에는 그걸 좀 더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어린이들한테 ESG 교육도 하고 있지만 경영자, CEO들, 실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의 CEO들 대상으로 ESG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기업들, 주로 이제 현재는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의 ESG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SG가 사실은 뭐 트렌드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후 위기, 뭐 글로벌 기후 문제죠. 이런 거와 더 더불어져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용어가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 주제가 계속 중요한 이슈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더더욱 ESG에 관련된 사업을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SDGs 슬로건에 딱 부합하는 비전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한 해 진행하는 사업이 한 40여 개 되는데 여러 가지 주제에 어떤 사업은 2번, 3번이 부합이 되고 어떤 사업은 뭐 15번, 뭐 14번이 부합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SDGs와 고려해서 좀 계획을 합니다. 계획할 때부터. 그리고 재단의 미션이나 비전, 뭐 슬로건 같은 거는 저희 이제 뭐 자료나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나와 있지만 환경 문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키는 아시아의 그린 허브, 그린 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고요. 결국은 모두가 같이 그린 리더의 관점으로 환경을 좀 우선순위에서 좀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활동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항상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숙제거든요. 재단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적인 부분과 충돌되는 이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공익재단이니까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모두 사회의 그 가치에 부합돼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사회혁신이나 사회가치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 게 그런 공익재단의 하나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때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은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들 또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회 가치나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했을 때 성공했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길게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경재단이고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모든 바탕에는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문제를 인식 개선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단계로 또 기후 위기가 심각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문화를 통해서 재미있게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숙제, 또는 기후 위기 솔루션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접근하는 좀 진도를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함께하는 시민들과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컨셉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재단이니까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 직원들, 저희는 상근자라고 하는데 활동가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환경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뭔가 기여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 뭐 일회용품을 안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 비건에 참여하는 것, 이런 활동들을 저희 재단 차원에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진행하는, 실천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런 실천이 결국은 이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으로 기획을 되거나 이런 경우가 저희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꼭 직원들이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사업들이 그들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업 안에서 같이 또 참가자도 되고 이끌어가는 또 PM도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다 같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덧붙이면, 우리 상근자들의 자랑으로서 좀 덧붙이면, 계속 좀 환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터디도 갖고, 그리고 외국 사례들도 스스로 좀 서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플라스틱을 전혀 안 쓰는 생활을 일주일간 해봤는데 어땠는지 공유하고, 다크 투어라고도 하는데 약간 환경에 역사의식에 관련된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자기들 소개를 하고, 그런 거를 사업화하는 것도 해보자고 먼저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희는 일단 기업이 아니어서 기업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이제 공익재단인 게 차별점일 것 같고요. 저희가 공익재단 또는 이제 기업들 아니면은 환경 관련된 단체들, NGO들을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있다면 몇 가지들이 있는 게,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시민들에게 요즘에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어려운 주제고 실천하기 어렵고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좀 느낄 수 있는 주제거든요. 이걸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차별적인 장점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 서울환경 영화제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피스앤그린보트라고 해서 크루즈를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번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매번 경험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더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런 NGO들이나 시민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업의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좋은 측면도 많이, 선한 영향력도 많이 비치겠지만 실제로 배출이나 이런 거에 기업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숙제로 있거든요. 기업들이 먼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좀 저희가 먼저 기업들에게, 저희는 그린 CSR이라는 표현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환경 위주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00개 기업이랑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NGO들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 기업들이 기업들과 좀 좋은 순환 구조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서로 배우면서 서로 CSR 사회공헌 사업이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별점이지 않나.
그 기억에 남는 사업은 최근 사업 하나가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 뭐 실무자들 여러 명이 기획을 하거나 뭐 관리자, 뭐 윗분들, 뭐 외부의 어떤 의견들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은데, 최근에 지구스탐이라는 프로젝트는 재단의 이제 막내라고 표현이 맞나? 재단에 들어가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 기획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내부에서 크게 호응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친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많은 기업들, 시민들, 또 지자체들의 응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표 재단에서 뭐 가장 큰 사업 규모가 됐을 정도로 엄청 사업이 커졌거든요. 1년 사이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고, 같이 일하는 이제 상근자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들을 그냥 섞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자는 지금 뭐 너무 바쁘죠. 뭐 여러 지자체와 여러 기업들이 함께 하자는 얘기가 계속 오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보람감을 느끼고, 실제 지구 쓰레기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슈랑 맞아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에 더 크게 키워서 나갈 예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근자들의 손끝에서 나온 사업이 확장되고 커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좀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꼭, 저희가 사실 이 질문을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하셔서 사회를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가 되십시오 말하는 게 맞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학생분들이 되게 열심히, Z세대라고 하시는 분들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 표현도 되게 확실하고, 사회의 부정이나 약간 부조리 같은 것을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여론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앞 세대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대학생들이 더 훌륭한 인재가 되려면은 지금 사회의 뭐라고 하죠? 사회 현재 있는 세대 분들이 더 대학생들이 그런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지금 사회에 있는 기성세대 분들이 지금 Z세대를 더 맞을 준비를 하고 함께할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대학생에게 어떤 인재가 되라라고 한다면은 뭐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 뭐 이렇게 꿈을 좀 생각하는 그런 대학생이 좀 되면 좋겠어요. 뭐 꿈이라는 게 직업이 아니라 뭐 나는 삼성에 취직할 거예요, 뭐 공무원이 될 거예요,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바탕에는 뭐 환경이나 아니면은 사회 혁신의 그런 공공의 이익의 그런 분야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재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성세대가 좀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사회혁신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사회혁신이란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단어인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단어는 잘 모르지만 생각하는 방향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SDGs나 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모두 다 잘 살기 위한 길을 찾는 방법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거를 실천하고 그거를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전 다 사회혁신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알고만 있고 이제 뭔가 행동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극적인 개입이겠죠. 하지만 그것도 뭐 필요해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회혁신이란 건 일단 모두가 지속가능 발전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보는 이런 부분 모든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도 저희가 문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환경이라는 게 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좀 모순이죠.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니 그 점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은 문화나 일단 재미를 통해서 좀 환경을 쉽게 인식시키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제나 여행도 얘기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들이 좀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예전에는 너무 이제 좀 공격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막 자극적인 지금 당장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팩트를 정확히 전달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함께 할 수 있게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란 것들도 이제 어떤 부분을 성과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대면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해서 그런 대면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영화제라는 이제 특수성이 있어서 온라인을 더 집중해서 해서 실제로 영화를 본 관람객 수는 10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오히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더 강화해서 나갈 예정이고 올해 테스트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뭐 영화제를 진행을 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호응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더 온라인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되게 기분 좋은 것들은 저희가 다른 일을 하거나 저희가 뭐 사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영화제에 어떤 분이 오실까 막 이런 고민을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 영화제 이번에 영화 봤다, 영화제 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에게서 이 영화제가 거론되고 영화를 보고 뭐 어떤 걸 느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가 그 아시아 지원 프로젝트로 한 14개국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하고 뭐 지금은 잠깐 중지된 데도 있고 뭐 계속 이어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 환경 문제가 사실 그 한 국가 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이렇게 뭐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는 공기가 좋은데 저기는 공기가 안 좋고 뭐 이러기도 어렵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저희는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번에 COP에서도 뭐 언급이 됐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이전에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잘 살게 됐는데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 줄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모순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더 선진국에서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시아에 좀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했던 모든 국가 모든 사례들이 다 사실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제 도시 지역에 저희가 전기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한 4, 5년 전인데 전기가 정말 전혀 없어서 해가 떨어지면 동네가 암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촛불 켜는데 초가 또 비싸니까 등유 되게 싼뭐 등유 같은 기름으로 우리나라 막 조선시대에 있었을 법한 등유를 켜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다 화상이 있어요. 그 등유가 한 번쯤 쏟아져가지고 이제 몸에 붙어서 그리고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들은
뭐 공부를 하거나 뭔가 뭘 할 수 있는 놀거나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해 떠 있을 시간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태양광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이런 이제 지원을 해주긴 했는데 환경 문제를 넘어서 복지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환경을 복지와 좀 연계해서도 많이 지원을 해야겠다. 옛날에 단순히 연탄을 지원했던 걸 뛰어넘어서 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라도 설치해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확장돼서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게 되게 기억이 남고 또 되게 좀 짠했거든요. 세계 환경을 이끌어 나가기 이전에 아시아 안에서 우리나라가 좀 환경의 좀 리더, 뭐 허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좀 어느 정도 선진국화 돼 있고 또 중국과 일본은 중국은 이제 뭐 이념이나 공산주의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거나 이런 거에서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한때는 뭐 기술로도 되게 발전한 나라지만 사실 거기도 역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한국만큼 역동적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국가, 뭐 기업, 시민들, 뭐 학교 이런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안에서는 충분히 이런 기후환경 문제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아시아의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세계 환경 문제를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한양대학교 MBA 80기 졸업생이어서 한양대학교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